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웅입니다. 어제 장흐름 보면 하루 종일 답답했다가 막판에 이 1시간 정도 낙폭을 줄이는 흐름이 지수나 종목별로 나타났는데 네. 이걸 보면서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잖아요. 네. 최악은 아닌데 좋지 않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치고 있고 또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할 때도 일부 종목으로 집약돼서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의 선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다 지치는 거예요. 훅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지만 잽 10방에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투자자 심리도 위축될 뿐더러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계속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이러면 우리들도 방어적으로 나서야겠죠. 투자 전략 자체도 이제는 공격보다는 얼마나 손실을 최소화하느냐에 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찌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안 건널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단기적인 뉴스나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는 계속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북한과 관련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0월 초에는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최근 들어서 북한이 발사체도 또 발사를 하고, 그런데 또 다음날 유엔 연설하고 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얘네가 어떤 협상할 의지가 그만큼 있는 거구나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남북 경협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이것도 면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슈에 따라서 좀 기대 볼 만한 요소도 있겠죠. 하지만 전반의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조금 다운됨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지수 보면서 느끼는 바 어떤 거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네, 되게 개별 종목 차트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희망 고문 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올라가나? 다시 내려가요. 또 조금 올라가나? 내려가네? 또 올라가나? 이게 반복이 되는 네. 거예요. 내려갔다가도 올라갈 때. 차라리 정말 훅 빠져서 매수의 기회가 온다라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사실 다른 종목군은 코스닥 1000, 코스피 3100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보유하신 분들은 느낄 것 같은 시장입니다. 추석 전에요. 2차 전지를 제외하고 어떤 종목을 샀었어도 마이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박탈감이 조금 느껴지는데 지금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살짝 정리해보죠. 우리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증시에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채금리 올라간다라는 것, 그로 인한 공급 병목 현상이 있고요. 인플레이션 유발되고요. 여기서 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천연가스가 연초 대비 300% 올라오는 흐름. 네. 그래서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요. 또 그게 결국 중국의 전력난으로 또 이어집니다. 잠시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 헝다그룹 리스크 언제든 떠오를 수 있는 변수가 되고요. 여기에 우리는 한국의 워낙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쪽의 업황 논란의 타격도 꽤나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에 영향을 받은 어제장 살짝 정리를 해보죠. 증시 다이얼인데요. 그나마 조금 기댈 요소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쪽입니다. 통신의 강세, 은행주도 일부 종목들의 강한 흐름 어제 확인이 됐고요. 2차 전지는 어제도 잘 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차별화는 보였죠. 어제는 양극재 종목들이 내렸고 동박 쪽의 종목이 올라왔거나 포스코케미칼 등이 7%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행, 항공 등의 일부 종목들 어제 수급 요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은 계속 관심을 두고 있구나를 느꼈고요. 뜨거운 가스주, 대성에너지, 다행히도 저희 시간에 여러분이
매매 기술이나 혹은 박종현 어드바이저가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상한가 가고 어제도 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갑자기 리비안 관련한 종목들이 뜨거웠죠. 아마존 전기차로 유명한 리비안의 뭐 상장이 11월 25일이다. 이래서 관련한 종목들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세원도 26% 올랐죠. 다만 이게 연속성을 뛸지는 봐야 되는 거고요. 조금 부진했던 쪽의 이슈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반도체예요. 조금 살아날 만하면 얻어맞고 있는 흐름.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밀리면서 지수 끌고 내려갔고요. 시스템 반도체, 장비주 줄줄이 다 빠졌습니다. 이거는요. 올라가는 종목이 코스닥에서 한 300개 정도, 내려가는 종목이 1000개 정도, 코스피에서도 비율이 비슷했습니다. 네. 2차 전지와 백신 등의 일부 시총 상단의 종목이 좀 버티다 보니까 지수상으로는 체감이 안 되는데 사실은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고요. 성장을 멈춘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생각하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제장 또 밀렸고요. LG 디스플레이 저희 시간에 요즘 자주 짚었는데 부진하다라는 쪽에서 이번에는 또 중국의 전력난 이슈로 인해서 부품 공급 조달 우려가 있다 해서 또 밀렸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바닥 논하기 어렵다. 지금 바닥이니까 저가 매수하자라고 쉽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참 이거 다이어리 보니까 사실 뭐 여기도 현재 진행형이고 여기도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체감상으로는 여기는 이미 다 지나가고 네. 반영될 건 다 반영된 느낌이고 이쪽으로는 주가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아 이제 계속 떨어지나? 야 그런데 마지막에 바닥을 논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또 쐐기를 박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확 와닿네요. 김홍호 네. 앵커 말이. 투자 심리 조금 그만큼 좋지 못하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새벽 더해진 이슈들 살짝 더 보죠. 일단 헝다 이슈는 좀 살짝 사그라드는 느낌이에요. 네. 피치에서 헝다 디폴트 중국 경제에 큰 영향 없어라고 이야기 내놨고요. 비둘기에서 매로 변해버린 파월은 좀 부담이긴 합니다. 제롬 파월, 공급망 대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상당 기간 생각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밤사이 필라델피아 여는 총재도 그렇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여는 총재들의 발언이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우리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국이 이제 국경절 연휴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매물 경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다음 증권가에선 그럼 어떤 목소리 내고 있나 들여다볼까요? 정말 신영은 박스권, 이베스트 4분기 상단 막힐 거야. 좀 보수적인 의견들 내고 있죠. 메리츠에서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실적 성장이 훼손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서 우려감이 있다. 실적 기대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변수가 등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다. KB에서는 중소형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단기 전환이 나올 건데 그래도 하반기 연말에는 다시 중소형 성장주 살만한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드는 생각이 한 두세 달 투자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진짜 미안한데 네. 물론 이제 리포트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겠지만 이것만 보면 뭐 썩 도움은 안 된다라는 느낌도 들고 참 답답한 마음이 그래서 큽니다. 좋아진다는데 연말 되면 좀 반등할 수 있다라는데 지금은 뭐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이 가장 네. 많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텐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어떤 이슈 브리핑하면서 월요일에 첫문을 열었던 게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거 하자. 숫자로 확인되는 거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두 번째 브리핑 이슈인 은행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확실한 건 연준이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미국, 유럽, 한국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이라면서 제가 이 두 그림을 따로따로 보여드렸었는데 실제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얘기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증시가 오르든 증시가 떨어지든 아니면 다른 뉴스가 나오든 다 국채금리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역시 1.5%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1.6, 1.7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격히 반등을 했으니까 간밤에는 약간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 이미 이제 한 3개월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6, 1.7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환율 영향 덜 받고 그리고 금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에 좀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배당 수익률도 높아지고 네.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 주가가 부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니까 배당 성향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보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로 또 연말이겠다.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시장 얼마나 어려웠어요. 네. 이런 시장에서도 그래도 방어적인 성격으로 그리고 실적 모멘텀으로 관련 은행주들이 선방을 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최근 5거래일 동안의 대표 은행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방은행이 순이자 마진의 개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 영향도 많이 받아간다고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BNK 금융지주가 9.4% 5거래일 동안 올랐고요. DGB 금융지주도 6.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도 각각 7%와 3.6%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으로서도 계속 유효할지 그러니까 방어적인 성격으로 아까 그 통신과 은행 얘기했는데 네.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이 종목들에 좀 쏟아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내 취향대로 편식하면 안 되겠다. 주식 투자할 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메타버스 등장했을 때 메타버스 뭐야. 뭐 그냥 단순 테마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놓치셨어요. 네. 그리고 뭐 원전 이슈 나왔을 때도 뭐 언제적 원전이야 하신 분들은 또 두술라 놓쳤잖아요. 수소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편식하면 놓치는 것 같은데 은행주도 지금 재미없는 섹터야 생각하고 있다가는 또 네. 방어적인 메리트 하나를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 번쯤 여러분 더 들여다보시는 거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은행주 지금까지 재미없었던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또 어느 정도 해지를 하는 입장에서 일정 수준의 비중은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로 담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도 저희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고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기대감들이나 지금의 포인트들 어제 박지영 차장과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어떤 공급난 이슈가 계속 있는데요. 러시아와 유럽 같은 경우에 가스 공급 감축한다고 하고 지금 유럽은 재고 수준이 10년 내 최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에서 뭐 박앵커도 얘기를 해줬지만 중국의 전력난도 있고 이제 동절기를 대비해서 이미 선투자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그대로다 하더라도 수요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공급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가격의 급등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미국 상품으로 봤을 때 선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음 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난 간밤에는 정점을 찍고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천연가스 선물은 한 6%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게 1년짜리 그림입니다. 각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요. 적게는 제일 적은 게 50% 올랐고요. 많게는 300% 이상 오른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어떤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어디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 뭐 당연히 가스 수요 높아진다고 하니 천연가스, 한국가스공사 요금도 인상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의 희망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급등 흐름을 계속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급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기 위해서 한 가지 단어만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해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잖아요. 네. 자, 내일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환의 그 과정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중간 전환 과정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첫 번째로 하는 거고 그 과정 가운데서 자원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자원 생산량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 가격들은 높아지는 거겠죠. 요즘 보시면 국제 가격도 그렇고요. 국제 유가 가격도 그렇고요. 석탄도 그렇고 방금 보신 천연가스도 일제히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플레이션 이 과정 안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잡히는 거죠.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이 어디가 있을까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얘기 나눴고요. 또 이 키워드를 통해서 앞으로의 우리가 좀 집중해볼 만한 산업이 뭐가 있을까 과제거리도 던져받은 느낌인데 이에 대해서 투자 아이디어 뽑아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 자리하셨으니까요.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기러 가시죠. 예, 그러면 앞서 포인트 짚어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은행주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시장 방어적인 성격을 요 일주일 동안 해줬고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이걸 어떻게 픽을 할 수 있을까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은행주를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관점으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은행주 가운데서도 대형 은행주가 있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주가 탄력도나 아니면 실적 개선 속도를 봤을 때는 지방은행들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지방은행 쪽으로 베팅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형 금융 지주사 쪽으로 베팅을 하느냐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정말 이제 중소형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는 성장주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성과 그다음에 조금 더 주가 탄력성을 이제 어느 정도 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은행주를 담으시는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정말 강하게 실으시는 분들보다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칭용, 즉 이제 위험 리스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은행주로 담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좀 투자에 조심하셔야 될 분들은 섣불리 은행주를 잘못 건드시게 될 경우에 만약에 또 성장주가 올라갈 때 조금 더 이런 포트폴리오에서 등락폭이 타별이 굉장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4대 금융지주사를 해야지 조금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시장 방어용으로 포트를 든다면 지금으로서는 물론 뭐 급등하는 건 지방은행 쪽이지만 그래도 방어적인 성격 그 의미에 맞게는 대형 금융지주사가 낫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다들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고 배당도 다 높아진다고 하고 중간 배당도 막 실시를 하는데 여기서 원픽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워낙 매번 이제 준비를 해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KB금융지주가 그래도 제일 좋다고 보시는 게 이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니시죠? 정말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지방 은행이나 좀 이제 중소형 은행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덜 오른 기업들이 뭐냐고 이제 좀 찾아를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KB금융지주가 가장 주가 흐름이 좀 이제 적지만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부담 없이 추천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단순히 뭐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런 이제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성장성을 봤었을 때 지금 금융주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포트폴리오에 10% 정도 비중은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대 금융주 보시면 좋고 거기다 배당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 배당까지 같이 보신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하다. 지금 일단 미국 디폴트 시한이 10월 18일로 나와 있습니다. 10월 18일 이전까지 분명히 좀 국채 금리에 대해서 위아래 급등 심할 것 같으니까 한번 떨어졌을 때 올랐을 때 담으시지 마시고 한번 떨어졌을 때 담으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어적인 성격으로 은행주 포트폴리오에 한 10% 정도는 비중 담아두자 얘기를 해줬고요. 그중에서도 KB금융 얘기를 해줬어요. 증권사에서도 최근 들어서 뭐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팀장님께서는 또 KB금융 보자고 했으니까 4대 금융지주 안에서도 더 관심 있게 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어떤 천연가스 급등과 관련해서 이미 주가들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은 이런 천연가스 급등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어떤 화두도 던졌으니 그 과정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차라리 지금으로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더 나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투자 아이디어나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봐가지고 네네. 이번에 또 이제 계속 또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얻어서 써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단기성 테마는 당연히 이제 뭐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 혹은 이제 전기료 인상에 따른 기타 이 부분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곤 있는데 저는 결국 근본적으로 이 수혜를 누가 받을지를 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천연가스 같은 게 오를 만큼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을 하던 곳이 이제 난방까지 같이 소요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단기성 테마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중장기적인 결국 수혜를 궁극적으로 누가 받을 거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저는 이제 뭐 원자력이라든지 기타 이제 수소 에너지의 정책적인 이슈가 더 이제 한 풀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좀 천연가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좀 메인 에너지로 사용하기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게 이번에 너무 여실없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기사를 봤었을 때 중국에서 석탄량 이제 재고량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정도 더 시세를 분출할 것 같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이나 수소 에너지 즉 이제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발전량이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섹터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 어떤 가스보다는 원자력 관련주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혹시 뭐 종목 떠올리는 게 몇 개 있을까요? 네, 대장의 품격이죠. 예, 두산중공업이 최근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예전에도 원자력 관련해서 두산중공업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사실 이제 대장이 가야지 밑에 종목들이 따라가고요. 사실 원자력 발전주에서는 뭐 두산중공업이 안 가면은 가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섹터가 가지는 않고요. 거기다 이제 한국도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슈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 대선 후보들 정책주를 계속 다 훑어보면은 그 이제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뭐 저출산 관련 문제라든지 거기다 이제 에너지 관련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또 같은 분모를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탈원전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 흐름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원자력뿐만 아니라 뭐 가스터빈도 좋고 화력 발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업에 있어서 다시 이제 주가 탄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메인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의 자기 자랑을 하자면 저희 프로그램에 또 이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관련해서 뉴스들을 풀어드리지만 어제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가 나왔고요. 오늘은 또 이제 전혀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원자력 관련주 그중에서도 두산중공업 얘기가 나왔거든요. 유망한 종목들의 보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 공부를 접목해서 또 포트폴리오 재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종목군들 이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바로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만스 픽은 그러니까 이제 불멸의 2차 전지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게 앞에서도 2차 전지 없으면 다 마이너스라는 것과 저희들도 그래서 항상 고민이에요. 매일 2차 전지 하면 시청자분들이 질릴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요즘 시장에서 2차 전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2차 전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또 다루면은 이제 정말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거기에다 이제 뭐 맨날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는 매번 다루면 저도 이제 좀 지쳤는데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섹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장비주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당연히 이제 소재주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도 이제 헝가리나 미국에 공장 증설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공장 증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도 공장 증설하고 있으니까 공장이 증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소재도 들어가지만 장비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다 이제 안전성의 문제를 봤었을 때 더욱 더 테스트 장비에 대해서 시장 규모가 커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거기다 이제 다른 이제 뭐 양극재, 응급재는 기타 소재 업체에 비해서 이제 장비주들 같은 시가총이 좀 적습니다. 이제 뭐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PNT 같은 경우에 한 7천억 정도밖에 지금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또 돌아 순환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장비주도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PNT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지만 좀 포인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PNT 이제 SK 이노베이션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전극 공정 장비주로서 전극 공정에 있는 테스터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 가지 장비 공정이 있습니다. 전극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향이 가장 강하고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 증설 얘기가 나오면 한 번 정도 순환매 입장에서 강하게 시세 분출이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지금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그래도 양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입장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엔시스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엔시스가 제가 두세 달 전에 연말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던 종목이었었는데 한 번 정도 시세는 분출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그다음에 삼성 SDI 쪽에 납품을 하고요. 이 PNT와 조금 다른 게 PNT는 일부 공정에 장비가 들어가는데 엔시스는 전체 공정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도 2천억 중반대밖에 안 됩니다. 즉 이제 시세가 앞으로 더 많이 분출될 가능성이 크고요. 장비주의 랠리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안에서 소재주들이 한 2달 동안 랠리를 펼쳤잖아요. 이제 한번 장비주 쪽으로 다시 보자라는 생각으로 PNT와 엔시스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도 이전에 한번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두고 앞으로의 흐름들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DB금융투자 DHP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